차가운 바람이 응급실 유리문을 덜컥거리게 흔드는 한겨울 밤, 서울 모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3교대 근무를 시작한 김민수 인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죠. 응급실 입구에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오고 수술실에서는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허름한 겨울 점퍼를 입은 72살의 정혜숙 할머니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을 써서 바랜 헝겊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서 말입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저기 어지러워서 왔는데. 정혜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근무하던 박진희 간호사는 정혜숙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보이시나요? 다른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진료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나 박진희 간호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노숙자분들은 공공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대학병원이에요. 24살의 대학생 봉사단원 김수진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수진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김수진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찰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김민수 인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환자가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봉사단원님도 아시잖아요. 응급실 사정이. 그 순간 정혜숙 할머니가 비틀거렸고 김수진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와 정혜숙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다른 환자분들 진료에 방해됩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낡은 헝겊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응급실을 빠져나가셨죠. 김수진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으로는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응급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숙님과 약속하신 50억 원 기부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준혁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다고요? 병원장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최준혁 병원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은인을 병원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응급실 녹화 영상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정혜숙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할머니를 내쫓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준혁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병원장실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정혜숙 할머니를 외면했던 순간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박진희 간호사도 옆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혜숙 할머니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이 사진을 소집해 주세요. 1시간 후 병원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들은 녹화 영상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누군가는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혜숙 할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것이죠. 다행히도 정혜숙 할머니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셨죠. 최준혁 병원장은 직접 정혜숙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장 일행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맞아주셨죠. 오히려 차를 내어주시며 웃음까지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굳이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정혜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참 서글픈 일이죠. 최준혁 병원장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저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 문턱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회는 즉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50억 원 기부금은 노인 환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응급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노약자 전용 대기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그날 이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혜숙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죠. 박진희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을까요? 박진희 간호사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기부 이후 서울 모 대학병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응급실 한편에는 정혜숙 라운지라는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었죠. 편안한 의자와 담요가 구비되어 있었고 차와 간단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귀찮음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혜숙 라운지를 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죠. 어르신,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혈압 한번 재보시겠습니다. 김민수 인턴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원 한편에는 정혜숙 사랑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매달 수십 명의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병원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단원 김수진은 이제 정혜숙 라운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수진 학생,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환자들은 김수진을 자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가끔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조용히 라운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민수 인턴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이 달라졌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병원이라는 말에 김민수 인턴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실수가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죠. 병원 곳곳에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실천되는 살아있는 약속이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하나둘 노인 환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작은 친절이 만든 변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혜숙 할머니처럼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한 의사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혜숙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우연히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구나. 그렇지 않니? 김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한 봄날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서울모대학병원은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처럼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선배님,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먼저 진료해 볼까요? 신입 인턴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희 간호사는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에 정혜숙, 프로토콜이라 이름 붙인 노인 환자 응대 지침을 체크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 노인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죠. 어르신,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응급실 근무 중에도 틈틈이 정혜숙 라운지를 들락거렸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실로 안내했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한 보호자의 감사 인사에 김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의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퇴직한 원로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노인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시간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매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제는 병원이 무섭지 않네요. 상담을 마친 한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매달 한 번씩 직접 응급실을 순회했습니다.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진들의 고충도 들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병원 문화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회의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수진은 이제 정식으로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죠.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김수진의 말에 새로 들어온 봉사자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혜숙 할머니는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와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뵙지 못했던 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의 입구에는 이제 정혜숙 사랑의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벤치들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로 가득한 이곳은 환자들의 쉼터가 되었죠. 정원 한가운데에는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원을 지나며 그날의 다짐을 새롭게 했죠. 환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정말 달라요.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 주시니까요. 한 보호자의 말에 김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희 간호사의 제안으로 찾아가는 의료 상담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진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활동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박진희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어르신의 집안을 채웠습니다. 김수진은 대학원에 진학해 의료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혜숙 할머니의 사례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죠. 의료 현장에서 인간다운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양의 연구가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정혜숙 할머니는 김수진의 논문 발표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고 응급실 재방문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만족도는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우리 병원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한 보호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이러한 변화를 정혜숙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계기가 전체 의료 시스템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죠. 그는 이 사례를 의료계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만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최준혁 병원장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병원을 찾아 정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시곤 했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정혜숙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의 새로운 시스템은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정혜숙 프로토콜이 정식 매뉴얼로 채택되었고 모든 의료진이 이를 숙지하고 실천했죠. 환자의 나이나 외모가 아닌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심해 보이시는데 먼저 진찰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판단은 더욱 전문적이고 섬세해졌습니다. 김민수는 응급의학과 수련의 과정에서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 패턴과 주요 증상을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죠.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노인 환자에게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민수의 발표는 동료 의사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진희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간호사 교육 시간을 마련했죠. 단순한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방법, 노인 심리 이해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박진희 팀장의 강의는 늘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수진의 논문은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했죠. 이 연구 결과는 여러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의과 대학생이 감상문에 적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이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갔죠. 재단의 활동은 의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 한 보건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매달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 자리에서는 늘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한 분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작은 실천이 만든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죠. 의료계 전반의 인간다운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에 달린 거야. 정혜숙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의 정혜숙 라운지는 이제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닌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벽면에는 환자들이 직접 쓴 시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었죠. 매주 토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음악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 환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를 마치 정혜숙 할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진료했죠. 특히 밤늦게 찾아오는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들의 감사 인사가 늘어갔습니다. 박진희 간호팀장은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의료진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 모임은 의료진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도 더 나은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 박진희 팀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되어 병원에 정식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죠. 특히 독거노인들의 퇴원 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퇴원 후의 삶도 걱정 없어요. 환자들은 김수진을 신뢰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의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의료의 참된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저도 정혜숙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 장학생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정혜숙 효과를 다루었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의료계 전반에 환자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의료계의 원로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평범한 나날이었죠. 그러나 할머니의 영향력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야. 정혜숙 할머니의 철학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의 정문에는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모든 의료진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철학이 되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신입의료진 교육과정의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을 변화시킨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육 담당 교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수 전문의는 응급의학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의료진들에게 당부했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차갑고 두려운 곳이 아닌 믿음과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죠. 박진희 간호팀장의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은 전국 병원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의료진들의 공감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필 때 시작됩니다. 박진희 팀장의 강연은 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수진은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에서는 늘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첫 수업이 시작되었죠.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수진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의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취약 지역에 한국의 따뜻한 의료 문화를 전파했죠. 재단의 활동은 세계 의료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토록 인간적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정년을 앞두고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혜숙 효과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의료계의 필독서가 되었죠. 우리는 정혜숙 할머니를 통해 의료의 본질을 다시 배웠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때로는 병원을 찾아 조용히 환자들을 응원하시죠.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그 거울이 맑고 따뜻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란다. 정혜숙 할머니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았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은 이제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닌 인간다운 의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